명절의 식탁 위에는 늘 음식만 남는 게 아니었습니다. 설거지거리가 남기도 하고 웃음의 잔향이 남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집에서는 말 한마디가 남아 오래도록 메아리치기도 합니다. 저 설거지하러 시집 온 거 아니에요. 그날의 시작은 바로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 남편의 누나인 수정이 짧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언니, 같이 먹었으면 같이 치워야죠.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조용히 앉아있던 시부모님의 침묵과 서로의 눈빛으로 부딪히던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은 36살 지은 씨. 결혼 3년 차의 맞벌이 며느리입니다. 남편은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 일하며 야근이 잦았고 시댁은 차로 40분 거리. 시댁에는 조용한 시부모님이 계십니다. 시어머니는 무릎 수술을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래 서 있는 것도 힘드셨지만 명절만큼은 본인이 손수 차린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씀이 적으시고 필요할 때만 간간히 말씀하시는 분이었죠. 그리고 또 한 사람 남편의 누나 수정 씨. 40대 초반의 전문직 여성으로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큰딸로서 늘 부모님을 챙기고 가족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하는 성실한 큰딸입니다. 지은 씨가 처음 봤을 때도 수정 씨는 틀린 말은 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때에만 말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수정 씨의 한마디 한마디는 종종 칼날처럼 오래 남곤 했습니다. 명절 아침, 시어머니는 힘든 몸을 이끌고 전을 부치고 미역국을 끓이고 상을 차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불을 조절하고 그릇을 건네며 아내의 손발을 맞추었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한 지은 부부는 과일과 샐러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수정 씨는 잠시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왔어? 안녕하세요, 언니. 잘 지내셨죠? 응. 그 짧은 대화가 이 집의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말은 길지 않고 대신 시선과 행동이 많은 것을 대신하는 집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음식은 풍성했고 오랜만에 모인 가족은 간단한 농담과 안부로 시간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자 테이블 위에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누구도 먼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정막을 깨듯 수정 씨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설거지는 같이 하자. 엄마 무릎이 아직 안 좋잖아. 지은 씨는 잠시 멈칫하다가 생각을 정리한 듯 똑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저는 설거지하러 시집 온 거 아니에요. 결혼했다고 해서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고 방금 전까지의 웃음기는 사라졌습니다. 수정 씨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조금 더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연히는 없지. 맞아. 근데 같이 먹었으면 같이 치우는 게 기본이지 않겠어? 나도 늘 해왔어. 지은 씨의 목소리도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언니가 늘 해온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제 역할이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곧 친정에도 들러야 하거든요. 엄마 혼자 계셔서 잠깐이라도 얼굴 비추고 가야 돼요. 그 말이 나오자 순간 공기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마른 기침을 하고는 말없이 자리만 고쳐 앉았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그 눈빛은 그럼 우리 집은? 이라는 질문이 서려 있었죠. 수정 씨는 고개를 기울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친정도 중요하지. 근데 언니, 여기도 언니의 집이야. 엄마가 무릎 아픈 거 알면서 그냥 나가버리겠다는 거야? 지은 씨는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친정 가는 게 제가 하고 싶어서만은 아니에요. 엄마가 요즘 많이 기운이 없으셔서 오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안 가면 혼자 명절 보낼까 봐 걱정돼서요.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이 집안에서 아직 손님으로만 느껴지는 지은 씨의 자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무게는 아직도 어깨에 어색하게 걸려 있었던 거죠. 그럼 더더욱 같이 빨리 치우고 가면 되잖아. 나 혼자 이걸 다 떠맡고 언니는 그냥 자리만 털고 나가겠다는 거잖아. 그게 진짜 언니가 원하는 거야? 언니 말대로 빨리 끝내면 되죠.
근데 왜 늘 제가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세요? 같이 하자는 말 속에서도 늘 제가 늦게 끼어드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마치 저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힘들지만 지금은 통증보다도 며느리와 딸 사이의 팽팽한 긴장이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만 좀 해라. 하지만 그 한마디는 공중에서 흩어졌습니다. 지은과 수정 두 사람 모두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니, 명절마다 이렇게 핑계대면 결국 다 내 몫이거든. 엄마 아프시고 아버지 연세 드시는데 언니는 돌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해? 저도 도리 지키고 싶어요. 근데 친정에서 저를 기다리는 엄마는 제 도리 안에 안 들어가나요? 며느리로서의 도리만 있고 딸로서의 도리는 없어요.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말없는 시부모님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딸로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듯했지만 동시에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듯했습니다. 공기는 이미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지은과 수정은 서로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하지만 시선의 끝은 계속 맞닿아 있었습니다. 사정 있으면 미리 말하면 되잖아. 내가 혼자 다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눠서 하자는 거잖아. 언니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왜 저는 늘 늦게 뛰어든 사람 같을까요? 언니가 먼저 기준을 세우고 저는 늘 따라가는 사람인 거죠. 그게 반복되니까 저는 점점 더 미안해져요. 나는 왜 여기서 늘 빚지는 기분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억눌린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과 나는 억울하다는 감정이 부딪히며 말끝이 떨려왔습니다. 빚지는 기분? 언니, 설거지 몇 번 안 했다고 그게 빚이 되는 거야? 나는 10년 넘게 해왔어. 그리고 엄마 무릎이며 허리 아픈 것도 봐왔고 그런데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억울하다고는 안 했어.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누구의 눈에도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무릎 위에서만 작게 흔들렸죠. 언니가 그동안 참으면서 해온 거 존경해요. 근데 그걸 왜 저한테 강요하세요?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도 그 무게를 져야 한다고. 저는 아직 제 자리가 어디인지조차 모르겠는데요. 그 마른 날이 서 있었지만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순간 헷갈렸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맞을까? 아니면 단지 지금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포장하는 걸까? 언니, 결혼했으면 여기는 언니 집이야. 친정도 중요하지. 하지만 이 집을 잠깐 들렀다가는 집처럼 생각하면 나만 남는 거잖아. 그 말은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내리깔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은 마음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부딪혔습니다. 하나는 맞는 말이야. 내가 도리를 다해야지. 다른 하나는 하지만 왜 내가 다 떠안아야 해. 지은은 다소 작은 말투로 이어갔습니다. 언니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언니는 늘 정답만 말하잖아요. 정답은 맞는데 위로가 안 돼요. 가끔은 그냥 제 마음 좀 이해해 줄 수 없나요? 그 말에 방안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정답이라는 단어가 공중에서 무겁게 울렸습니다. 수정은 입술을 다물었고 시부모님의 시선은 서로를 스치듯 오갔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누구도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말은 멈추지 않았지만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다치게 한다는 걸 두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입을 닫을 수 없었던 이유는 각자 지켜야 한다고 믿는 자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방 안의 공기는 뜨거웠습니다. 누구 하나 웃지도 기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동안 침묵하던 시아버지가 무겁게 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정아, 지은아. 순간 방 안의 소리가 멎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들었고 시어머니조차 그 시선에서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서 네가 좋아하는 국 끓였더라. 그리고 지은아, 내가 좋아하는 전도 부쳤단다. 지은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의외였거든요. 늘 말이 없던 분이라 그 마음을 알아채지 못했는데 그 짧은 문장은 무언의 관심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도리라는 말을 믿는다. 같이 먹었으면 같이 치우는 게 도리다. 그렇지만 도리를 말하려면 먼저 사람의 사정을 묻는 도리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은 지은과 수정의 가슴에 동시에 꽂혔습니다. 정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서를 바꾸자고 했을 뿐이었죠. 누구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까지의 칼날 같은 긴장은 서서히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은 그대로였지만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수정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언니, 오늘은 어떡할까? 뭐가 편해? 어떡할까라는 말. 그건 지은이 처음으로 듣는 말투였습니다. 명령도 정답도 아닌 결정을 함께 나누는 말. 제가 정리하고 닦을게요. 언니가 헹구시겠어요? 아니면 반대로 할까요? 언니가 편한 대로 하면 돼. 그날 싱크대 앞에는 처음으로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수정은 그릇을 헹구었고 지은은 물기를 닦아 정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손이 부딪히기도 하고 동선이 겹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움직임에는 리듬이 생겼습니다. 잠시 후 그릇 사이로 대화가 오갔습니다. 회사 얘기, 드라마 얘기, 사소한 농담 이야기까지. 서로에게 나를 세우던 목소리는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입꼬리에는 아주 작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히 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습기를 빼주려는 작은 행동. 말은 없었지만 그건 역시 도리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물살이 갑자기 세져 지은이의 손에 튀었을 때 수정이 반사적으로 내가 할게 라고 말했고 지은은 바로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부딪히고 다시 조율되는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목소리에 날카로움 대신 웃음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끝나자 식탁은 다시 정리되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큰 변화가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다음 명절에는 제가 미역국 해볼게요. 어머니는 레시피만 알려주시면 돼요. 시어머니는 작게 미소 지으며 그래, 그러자. 그럼 잡채랑 저는 내가 맡을게. 이번엔 역할표를 미리 만들자. 서로 오해 없도록. 좋아요. 우리 셋이 같이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미리 말하고 미리 정하고 같이 하자. 잠시 후 냉장고 문 앞에 작은 메모지가 붙었습니다. 다음 명절 역할표, 미역국은 지은이가, 잡채와 저는 수정이, 장보기는 아버지, 과일음료는 지은이 남편, 뒷정리는 순번제.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그건 약속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모든 명절이 완벽하게 평화로웠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여전히 피곤할 때도 있고 가끔은 또 부딪히고 말이 어긋나고 상처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정답이 먼저가 아니라 사정을 묻는 말이 먼저입니다. 오늘은 뭐가 편해? 라는 그 한 문장이 집안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집에서는 명절 뒤 설거지를 누가 하시나요? 혹시 도리의 순서를 바꾸어 본 적 있으신가요? 정답이 위로가 되려면 그 앞에 사정을 묻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